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건강 칼럼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동안 유방암을 진료하시고 수술하시고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도와오셨던 우리 성갑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 성갑재입니다. 지난 6월 말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스 하스피탈 유방암 센터에서 은퇴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유방암에 관한 많은 질문 중 그중에서 5개를 골라 그중에서 또 마모그램에 대한 실제 환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외과 레지던트를 상대로 한 강의 혹은 미국 암학회 주관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간추려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맘모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맘모그램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이 맘모그램이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제 오피스에 왔어요. 이분은 나이가 45이고 자기 어머니가 70세에 유방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마모그램을 했는데 자기가 만져지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모그램 이상이 있다고 그 의사가 너는 유방외과 의사를 봐야 된다 해서 오셨어요. 그래 그 마모그램을 가져왔는데 그 소견이 바이렛 4라고 나왔어요. BIRAD 4. 네, 바이렛은 Breast Image Reporting and Data System. 우리말로 하면은 유방 촬영 결과 보고서 약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메모그램을 찍으면은 유방외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소견은 암이 의심스럽다든지 이건 많이 의심스러운데 이건 암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균일한 목소리로 거기에 대한 그 마모그램에 대한 소견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를 넘버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BIRAD 1번부터 5번까지를 거기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0번하고 6번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바이렛 1 그러면은 암 확률이 0%예요. 없는 거라고. 그리고 바이렛 2 이거는 양성 소견.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암 확률이 0%예요. 바이렛 3는 이건 아마도 양성일 거다 해서 근데 암 확률이 2% 미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 미만이 되는 데서 뭐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면 98%가 양성인데 그거는 온당치 않은 거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재촬영을 요해요. 그리고 바이렛 4가 문제가 돼서 대부분 환자들이 바이렛 4로 읽혀서 의사한테 온다고요. 이 바이렛 4는 암이 의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넓어요. 3에서 94%가 바이렛 4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눠서 4A는 3 내지 10%, 4B는 11에서 50%, 4C는 51에서 94%. 그러니까 옆집에 아줌마가 했는 마모그램인데 4C다 하면 이건 거의 암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바늘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다시 떼어가지고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의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렛 5는 암이 거의 확실함. 그러니까 95% 이상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바이렛 5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이렛 6번은 이거는 암이 벌써 조직검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조직검사 한 거하고 그리고 그 조그만 핀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이렛 제로라는 것도 있어요. 바이렛 제로는 촬영 소견이 미흡해서 다시 촬영을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게 유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옆집 아저씨가 전립선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왔다 하면은 물어보세요. 그 남바가 뭘로 나왔는가. 그 전립선은 영어로 프로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IRA들을 똑같이 써서 PRED 1, 2, 3, 4 그게 4로 나오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갑상선에 소견이 있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왔는데 그 남바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사이로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갑상선을 사이로이드라고 하기 때문에 T렛으로 나와요. 그 남바만 물으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바는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1, 2는 괜찮아요. 3번은 6개월 있다 하는 거고 4번이면은 조직검사 필요하고 5번 이건 뭐 암이 거의 확실한 거. 이거는 되게 만져지는 그런 암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빨간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그 석회질이 보여요. 미세 석회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세 석회질이 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서너 개가 같이 보여요. 이거를 클러스터 혹은 같이 모여 있는 석회질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보고 읽으라고 한다면은 바이렛 4B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제 다음 그 사진을 보면은 석회질이 왜 생기냐 하면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 유관은 그 우유가 나오는 길이죠. 그리고 유선이 있고 근데 거기에 우유가 말라붙어서 석회질이 생기면은 이거는 암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에 있는 석회질 같이 반듯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바이렛을 주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바이렛 1이지만은 양성이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바이렛 2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유관 안에 세포가 많이 자라서 이 혈액이 그 세포가 자라는 걸 다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가지고 그 세포에 석회질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제대로 다 보이면 이 나무가지처럼 보여요. 그리고 석회질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런 경우에는 암이 거의 확실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바이렛 4C나 5 정도 되겠죠.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가지같이 보이지는 않고 석회질이 한 군데 모여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이렛 4B 정도 돼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암이 있나 없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그 유관 내에 석회질이 있는 거는 이 해부학적으로 핏줄이나 임파선이 이 유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암은 이론적으로 딴 데로 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암을 유방암 영기라고 그럽니다. 다른 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석회질이 3개가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아주 그 차돌박이 같이 아주 그 well defined 모양이 이쁘게 생긴 거. 이런 거는 양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걸로 한 거는 석회질이 있고 좀 지저분하게 거기 뭐가 더 보여요. 이런 경우는 의심이 되는 경우고 제일 위에 있는 백회질은 이게 유관에 그 칼슘이 말라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석회질이 의심되게 되겠네요. 이런 경우도 한 4B 정도 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덩어리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암 초기에 이 덩어리가 보이면은 하얀 솜사탕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면 괜찮고 거기 좀 이렇게 보송보송 털이 난 것처럼 이렇게 퍼져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만져지지는 않지만은 이 마모그램상에 석회질이 없이 보이는 거고 암이 의심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바이렛 4에 해당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도 수상하죠. 삐쭉삐쭉하고 이 석회질도 가운데 있고 이거는 뭐 거의 암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져지는 않지만 이 사진상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바이렛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우 이건 하얗고 크죠. 이거는 한 환자가 이게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간호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유방을 항상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슬쩍 손을 넣어서 봤더니 뭔가 만져지는 것 같더래. 그래 마모그램을 가서 찍었더니 이렇게 큰 게 보였어요. 이런 경우는 대개 만져지죠. 이 경우는 바이렛 5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암이 확실한 거죠. 이걸 바늘로 찔러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면은 조직 검사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성갑재 박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맘모그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성갑재 박사님 모셔서 이 맘모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